예,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박동훈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잘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강원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대 정시 모집 비율은 70대 30 정도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1회,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1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삼척 캠퍼스에 삼척과 도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수시 모집에서 모집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아주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형 방법의 변경은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 생활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동아리나 자율활동 등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봉사활동에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는데요. 이 면접은 일반 학생들은 면접실에서 대면 면접을 하고 그 외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지정 장소에서 애들이 온라인 화상 면접, 또 그 증상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면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도 대면 면접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요, 학생들 출석 성적과 봉사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비교과 성적이 들어가는데 뭐 이 점수 정도는 미인정 이해면 만점 처리하고 있고 3학년 1학기까지 봉사 시간이 30시간이면 만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거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고 있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지원은 춘천에 종합전형 1번, 교과전형 1번 있다고 했고요.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대학교는 한 학과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특성보다는 여러 개 전공이 합쳐져서 광역화된 모집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진입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문학부는 8개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1학년 때 모집할 때는 1개 학부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든 전형이 학생부 100%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사범대학만 교직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80%와 교직 인적성 면적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다른 전형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모집 단위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탐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가정교육과 산림환경과학대학의 모든 모집단위, 컴퓨터공학과 모집단위는 사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 특히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이 자유전공학부는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 최저 기준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 주기 위해서 일반 전형보다 한 등급 더 완화된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조금 약하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를 와서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강원대학교는 의예과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에서 10명, 지역인재 전형에서 15명, 미래인재에서 9명을 뽑는데요.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반과 지역인재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부 100, 면접 안 봅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서류 확인 면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 15명을 뽑기 때문에 의예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은 먼저 여기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수한 인문사회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요 과목들의 단위수와 등급을 여기에 입력하면 그대로 자신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려면 입학 도우미 메뉴에 가서 여기에서 이 연도 입시 결과를 누르시면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우리 동영상도 게시가 되어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내가 되어 있고 또 2021학년도 학과 소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입시 결과에서 보시면은 춘천 캠퍼스와 삼척 캠퍼스 입시 결과 자료가 이미 학교에 다 배부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찾아보면 이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실 때 2020 올해 모집 인원, 작년도 지원 및 등록 현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친절하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작년도의 지원자, 또 지원자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의 후보 순위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학과를 보시면 10명을 모집하는데 53명이 지원해서 그중에서 30명이 최저를 충족했어요. 그런데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15번이면 총 앞에 10번과 15를 합치면 25명이 최종 등록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30명 중에 25명이 충원 등록했으니까 1차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충원 순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살펴주시고 다른 모집 단위도 보시면 되게 비슷한 그런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합격자들의 성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최초 합격자 성적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최종 등록자 성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초 합격자의 최하 등급 정도는 거의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때 최종 등록자의 최하 등급이나 최하 총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이 등급보다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활용할 때 너무 엄격하게 활용하지 말고 조금 완화된 쪽으로 활용하도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거의 충원 합격권에 진입하는 모집 단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2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 기준도 아니고요. 의예과의 경우에는 전국 아마 다른 의예과에 비해서 낮은 그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3 학생 수가 작년에도 한 5만 5천 명 또 줄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 방식이 통합 평가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약간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0.3 정도 인문사회계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지원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지원자들은 이 교직 인적성 면접이 20%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거의 당락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30점 중에서 12점을 기본으로 주고 18점을 평가하는데요. 대체로 이 사범대학은 교대와 다르게 해당 학과의 그 학업 역량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성실과 배려에서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 학교에서 학습이나 활동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요. 교직 적성은 교직관과 소통 능력을 보기 때문에 교과 교사로서 자신의 교과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교직의 동기 이런 점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학생에 대한 아무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과 교수 3분이서 10분 동안 학생 1명을 개별 면접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요. 강원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작년에 한 80명 정도를 충원하지 못했는데요. 보시면 인문사회계에서도 수능 최저만 충족시키면 거의 합격권에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의 인문계인데요. 7명 작년에 모집할 때 45명이 냈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8명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영상문화학과 마찬가지로 20명 중에서 7명밖에 최저를 못 채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이거라도 잘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는 더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수능 최저만 충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강원대학교는 복수 전공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을 또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자료를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별 합격자 학생부 특급 분포가 3포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전체 내신의 학생부 교과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하는 내용과 면접평가와 면접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모집 단위별 인재상 전공 관련 교과 및 활동, 역량을 안내해 주는 자료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파악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 내신 성적보다 그 학과, 그 전공에서 와서 공부를 잘할 학생을, 준비가 잘 된 학생, 적합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교수님들이 3개나 4개씩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교과에서 공부한 내용들, 또 관련된 탐구 활동들, 또 그 학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역량을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활동한 부분들, 특히 활동은 돌아다니고 어디 참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하기, 토론하고 발표하고 또 글쓰기, 보고서를 써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그런 내용들, 활동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3가지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나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나 호기심을 가졌던 주제나 문제들에 대해서 넓고 깊게 탐구했던 경험, 수업에서, 수행평가에서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독서에서, 심화학습에서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하면서 몰입했던 경험, 그래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과 성취를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찾아내서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공부나 활동을 왜 했는지, 한 이유와 목표는 뭔지, 동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좀 더 넓고 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독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정리해보고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을 받기도 하고 역량을 받았고 어떤 역량을 기르고 그런 내용들을 합해서 나중에 대학 와서 공부할 때 어떤 도움이 되겠다 하는 영향까지 드러내주면 대단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요 한 컷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글쓰기의 초점은 자기가 잘한 거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원하는 전공 학과에
나는 정말로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적합한 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소설 잘 쓰고 수필 잘 쓰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서 어떤 공부와 어떤 핵심 역량이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 역량과 자질에 적합한 학습과 활동을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하는데요. 정리할 때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내가 학습과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이유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 동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집중적인 노력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는지, 넓고 깊게 탐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과정은 어떤 것인지 이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성취 결과를 통해서 수상을 한다든지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역량들 새롭게 알게 되고 앞으로의 학업에 대한 포부나 계획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거의 완벽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요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부를 잘 놓고 글감을 소재를 잘 활용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때 뭔가 임팩트 있게 쓰려고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why, how, what 구조로 왜 했는지, 자력에서 어떻게 했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모든 성과가 무엇인지를 항상 이 구조로 접근해 가면 쉽게 쓸 수 있고요. 기왕 작성해 놓고 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준비가 잘 된 그리고 와서 공부를 잘할 학생을 선발한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전공에 적합한, 특히 폭넓게 계열에 적합한 이런 학습과 탐구 활동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쓰실 경우에 자기의 특성, 스타일이나 공부의 이유와 목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무엇인가 주도적인 그런 표현들을 첫 문장으로 활용해서 그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절차로 쓰시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